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해방감일까요? 혹은 막막함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3세에 은퇴하여 이제 1년차에 접어든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부럽다는 표정을 짓고 다른 한쪽은 그 나이에 놀면 어떡하냐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제2의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은퇴 준비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김 부장, 이 차장으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무렵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솔직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 느긋한 산책,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 친구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 평생을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알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허무함과 마주하고 이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삶. 정해진 시간표 없이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좋고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실을 나가도 좋고 가끔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도 괜찮은 삶.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평생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은퇴 풍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직장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하던 습관이 남아있기도 했고 집에서 아내와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노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제 오랜 친구는 은퇴 후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친구는 상담사에게서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세계 일주를 비롯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토록 고대하던 여행은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결국 지금 가능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거창한 계획, 혹은 바쁜 일상으로 은퇴 후의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입니다. 저는 은퇴 1년 차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노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세대일수록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잘 노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인 최소 생계비와 문화생활, 외식, 경조사비 등 유연하게 사용할 여유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계획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반대로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번아웃을 부릅니다. 핵심은 강제성 없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아내와 영화 보기처럼 큰 틀만 정해두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가족,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는 친구,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이 3개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집에서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등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허무함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내려 애쓰기보다 차 한잔 내어주며 대화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감사일기 쓰기 등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관리, 루틴 설계, 관계 유지, 건강 관리,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아주 잘 설계된 집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놀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부지런히 연습하며 노는 것입니다. 당신의 2번째 인생, 그 찬란하고 자유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해방감일까요? 혹은 막막함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3세에 은퇴하여 이제 1년차에 접어든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부럽다는 표정을 짓고 다른 한쪽은 그 나이에 놀면 어떡하냐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제2의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은퇴 준비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김 부장, 이 차장으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무렵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솔직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 느긋한 산책,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 친구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 평생을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알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허무함과 마주하고 이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삶. 정해진 시간표 없이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좋고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실을 나가도 좋고 가끔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도 괜찮은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평생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은퇴 풍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직장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하던 습관이 남아있기도 했고 집에서 아내와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노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은퇴했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제 오랜 친구는 은퇴 후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친구는 상담사에게서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세계 일주를 비롯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토록 고대하던 여행은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결국 지금 가능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거창한 계획, 혹은 바쁜 일상으로 은퇴 후의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입니다. 저는 은퇴 1년 차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노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아, 이 나이가 되니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세대일수록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잘 노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인 최소 생계비와 문화생활, 외식, 경조사비 등 유연하게 사용할 여유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계획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반대로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번아웃을 부릅니다. 핵심은 강제성 없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아내와 영화 보기처럼 큰 틀만 정해두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가족,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는 친구,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이 3개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집에서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등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허무함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내려 애쓰기보다 차 한잔 내어주며 대화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감사일기 쓰기 등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관리, 루틴 설계, 관계 유지, 건강 관리,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아주 잘 설계된 집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놀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부지런히 연습하며 노는 것입니다. 당신의 2번째 인생, 그 찬란하고 자유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2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해방감일까요? 혹은 막막함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3세에 은퇴하여 이제 1년차에 접어든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부럽다는 표정을 짓고 다른 한쪽은 그 나이에 놀면 어떡하냐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제2의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은퇴 준비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김 부장, 이 차장으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무렵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솔직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 느긋한 산책,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 친구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 평생을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알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허무함과 마주하고 이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삶. 정해진 시간표 없이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좋고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실을 나가도 좋고 가끔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도 괜찮은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평생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은퇴 풍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직장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하던 습관이 남아있기도 했고
집에서 아내와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노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은퇴했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제 오랜 친구는 은퇴 후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친구는 상담사에게서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세계 일주를 비롯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토록 고대하던 여행은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결국 지금 가능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거창한 계획, 혹은 바쁜 일상으로 은퇴 후의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입니다. 저는 은퇴 1년 차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노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아, 이 나이가 되니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세대일수록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잘 노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인 최소 생계비와 문화생활, 외식, 경조사비 등 유연하게 사용할 여유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계획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반대로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번아웃을 부릅니다. 핵심은 강제성 없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아내와 영화 보기처럼 큰 틀만 정해두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가족,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는 친구,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이 3개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집에서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등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허무함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내려 애쓰기보다 차 한잔 내어주며 대화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감사일기 쓰기 등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관리, 루틴 설계, 관계 유지, 건강 관리,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아주 잘 설계된 집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놀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부지런히 연습하며 노는 것입니다. 당신의 2번째 인생, 그 찬란하고 자유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2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해방감일까요? 혹은 막막함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3세에 은퇴하여 이제 1년차에 접어든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부럽다는 표정을 짓고 다른 한쪽은 그 나이에 놀면 어떡하냐는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제2의 인생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은퇴 준비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이자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37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김 부장, 이 차장으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50대 중반 무렵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까맣게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다 할 원대한 계획 하나 없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저 이제 좀 쉬자,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솔직한 은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알람 없는 아침, 느긋한 산책, 보고 싶었던 TV 프로그램, 친구들과 기울이는 소주 한 잔. 평생을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하면 모두가 신나게 잘 놀 줄 알지만 막상 매일이 휴일이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거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허무함과 마주하고 이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돈을 많이 쓰며 화려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 제 자신에게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뭐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삶. 정해진 시간표 없이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좋고 어슬렁어슬렁 동네 마실을 나가도 좋고 가끔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도 괜찮은 삶에 그런 결심을 했냐고요.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효율이나 생산성의 잣대로 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평생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은퇴 풍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직장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컨설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하던 습관이 남아있기도 했고 집에서 아내와 하루 종일 부딪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노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 어떻게든 바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선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은퇴했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일거리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네 사람들과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지냅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그의 표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제 오랜 친구는 은퇴 후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기상의 운동을 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자격증 준비까지 하며 하루를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친구는 상담사에게서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평생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놀 수 없고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잘 쉴 수는 없습니다. 쉬는 것도 노는 것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오전에만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일부러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준비했고 세계 일주를 비롯한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그토록 고대하던 여행은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웠나 하는 허탈감에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오랜 방황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소박하게 즐기자. 지금 그는 집 근처 도서관을 다니고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결국 지금 가능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란 이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거창한 계획, 혹은 바쁜 일상으로 은퇴 후의 공허함을 덮으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입니다. 저는 은퇴 1년 차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노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죄책감이 고개를 들고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아, 이 나이가 되니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 이것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정신적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쌓아온 세대일수록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잘 노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적 마지노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논다는 것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부부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고정비인 최소 생계비와 문화생활, 외식, 경조사비 등 유연하게 사용할 여유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 수입 등을 통해 최소 생계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느슨한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계획을 버리면 처음엔 자유롭지만 금세 지루함과 불안에 잠식당합니다. 반대로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번아웃을 부릅니다. 핵심은 강제성 없는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친구 만나기, 저녁에는 아내와 영화 보기처럼 큰 틀만 정해두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슨한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속박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단절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는 가족, 친지와의 정서적 연결. 둘째는 친구, 동네 지인과의 사교적 연결. 셋째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등 목적이 있는 커뮤니티와의 연결입니다. 이 3개의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은퇴 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건강을 구체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잘 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건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집에서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스쿼트 등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허무함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쫓아내려 애쓰기보다 차 한잔 내어주며 대화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감사일기 쓰기 등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 관리, 루틴 설계, 관계 유지, 건강 관리,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는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아주 잘 설계된 집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멀리, 너무 완벽하게 계획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놀아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냥 놉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부지런히 연습하며 노는 것입니다. 당신의 2번째 인생, 그 찬란하고 자유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2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해방감일까요? 혹은 막막함일까요? 어쩌면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63세에 은퇴하여 이제 1년차에 접어든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그냥 논다고 대답합니다.